자, 수업하시죠. 책 꺼내시고 필기할 준비하시고. 지난 시간에 로그 다 풀어줬지, 끝까지. 유형 남긴 거 없죠? 그다음에 책을 보면서 체크하는 척이라도 하면서 대답해 줄 수 있을까? 다 풀었니? 내가? 다 풀어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은 새로운 진도를 나갑니다. 새로운 진도를 나갑시다. 오늘은 진도 진짜 조금만 나갈게요. 진짜 조금만. 진짜 조금만 나가고 지수로그 연습을 좀 강화를 해봅시다. 자, 오늘은 지수 함수. 오케이? 지수 함수. 함수라는 말이 나왔잖아. 지수에 함수라는 말이 붙어서. 자, 지수는 이렇게 계산하는 게 지수였고요. 그죠? 함수라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요렇게 되는 게 지수 함수야. 알겠어? 우리가 변수 대입하는 거 x죠. 걔가 지수 위치에 붙어 있으면 지수 함수라고 부릅니다. 알겠어? x 우리가 대입을 해야 되는 숫자가 지수 위치에 붙어 있기 때문에 지수 함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알겠어? 이해돼? 이해돼? 얘는 지수함수는 크게 보면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누구냐면 밑 a가 1보다 클 때, 두 번째는 누구냐면 밑이 0이랑 1 사이일 때. 요거 나눠 놓은 걸 보니까 우리가 배웠던 것 중에 범위를 이렇게 나누는 게 있었나? 잘 생각해봐. 머릿속에 잘. 우리가 배웠던 것 중에 범위를 이렇게 나누는 항목이 하나가 있었어. 누구였어? 누구였어? a가 1보다 크거나 0부터 1까지다. 조건. 뭐? 로그의 밑 조건이죠? 오케이? 로그의 밑의 범위랑 똑같이 지수함수의 밑의 범위를 나눠주시면 돼요. 알겠어? 크게 관련이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관련이 없는 건 아니거든? 지수함수에서 밑의 범위를 1보다 클 때랑 0부터 1까지로 나누는 거랑 로그에서의 밑 조건이랑 엄청나게 많은 관련이 있는 건 아니지만 관련이 없는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일단 머릿속에 하나 기억은 해 놓으세요. 알겠어? 왜 밑이 1보다 클 때랑 0부터 1까지로 나눠야 되냐면, 잘 봐. 밑이 1보다 크면 이렇게 생긴 지수함수가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이해돼? 얘는 x가 커지면 커질수록 y 값은 커져 작아져? 커져요. 커져요. 그니까 무슨 함수라고 부를 수 있지? x 값이 커질 때 y 값도 같이 커지는 함수를 무슨 함수? 증가 함수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맞아? 재호야, 이해돼? 얘는 a 밑이 0이랑 1 사이잖아. 그니까 뭐 요런 거 될 수 있는 거지. 그치?
그럼 얘는 x 값이 커질수록 y 값은 커져 작아져? 작아져요. 이해돼? x에 1 넣으면 2분의 1인데 x에 2 넣으면 4분의 1이야. 점점 작아지잖아. x에 큰 값을 넣을수록 y 값이 점점 작아져요. 여기까지 다들 이해돼? 그러면 쟤는 증가함수, 감소함수? 감소함수라고 부를 수가 있겠지. 얘는 감소함수.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의 카테고리로 지수함수를 크게 나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이해돼?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지수함수들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아야 돼. 잘 봐, 잘 봐. 항상 다항함수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처음 보는 함수 부분을 설명을 할 때 함수는 당연히 식도 중요하지만 그래프, 어떻게 생겼는지도 너무 중요하잖아. 그지? 그럼 내가 여러분들이 처음 보는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주면서 맨날 하는 말이 뭐냐면 이 그래프의 모양 자체는 궁금해하지 마라라고 맨날 설명을 해. 오케이? 이 그래프의 모양이 왜 이렇게 생겼는지는 궁금해하지 말라 그래. 무슨 얘기냐면 1차 함수는 왜 직선이고 2차 함수는 왜 이렇게 생겼으며 왜 유리함수는 이렇게 생겨야 되고 무리함수는 이렇게 생겨야 되는지는 결국에 여러분들이 x에다가 값을 대입해서 점을 몇 개 찍은 다음에 이으면 나오는 모양인 거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왜 저렇게 생겨 먹었어요는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면 안 되는 거고 다만 이 모양들에 대한 특성을 좀 궁금해 하셔야 된단 말이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결국에 함수의 그래프는 그리는 방법은 다 똑같아. 점을 몇 개 찍은 다음에 이어보면 되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모양 자체가 왜 저런 곡선이지? 왜 저런 직선이지는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필요가 전혀 없고 그렇게 생겼을 때 그래프가 가지는 특징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알겠어? 그러면 유리함수, 아니 지수함수를 한번 이해를 해봅시다. 잘 봐. 지금 얘를 그릴 건데, 그지? 얘를 여기다가 그려낼 거야. a가 1보다 큰 상황에서 y는 a의 x제곱이라는 지수함수를 좌표평면에다가 그릴 건데 잘 봐. 일단 정의역을 먼저 정하고 갑시다. x에 못 넣는 숫자 있어? 음수 못 넣어? x에 못 넣는 숫자 있어? 넣으면 안 되는 숫자 있어? 있어 없어? 없다. 있을까 없을까? x에 못 넣는 숫자 있어요 없어요? 재호야, x에 못 넣는 숫자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죠? 그러면 정의역 자체는 실수 전체야. 맞아? 그러면 내가 x에다가 아무 숫자나 다 집어 넣어도 되는데 그러면 절대 못 나오는 숫자 있어? 함수값으로 절대 못 나오는 숫자? 0. 0? 못 나와? 이거 0이 될 수 없어? x에다가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되잖아. 그지? 그럼 제주껏 어떤 적당한 수를 집어넣어서 0이 될 수 없어? 없어요. 그죠? 맞아? 어떤 숫자의 거듭제곱을 0으로 만들 수는 없는 거잖아. 그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러면 a가 1보다 커. 지금 여기 앞에 마이너스 안 달렸잖아. 그지? 그러면 또 뭐도 못 나와? 음수도 못 나와.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양수를 거듭제곱해서 음수를 만드는 마법 같은 일은 없어.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러면 함수값으로 나올 수 있는 건 0보다 큰 수만 나올 수 있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그려지면 되냐면 요렇게 그려지면 돼. 알겠어? 그림이 x축 밑에는 안 그려졌지. 그지? 즉 함수값으로 0보다 큰 수만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고 왼쪽 오른쪽으로는 전부 다 그려졌지. 그지? 정의역이 실수 전체라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왜 이렇게 휘어지는 모양이야? 점 찍어보면 알 수 있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해돼? 여기까지? 그러면 이 녀석을 조금 더 세세하게 한번 뜯어서 정리를 한번 해드리면 얘 자체는 정의역, 실수 전체, 그 다음에 함수값, 치역은
0보다 큰 수만 튀어나올 수 있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 여기까지 오케이야? 그 다음에 잘 생각해봐. 얘는 죽었다 깨어나도 0이 못 나온다 그랬어. 맞아? 죽었다 깨어나도 0으로 못 나와. x에 어떤 값을 집어넣어도 거듭제곱을 계산했을 때 0이 나올 수 없어. 그지? 그러면 얘가 x축에 닿겠어? 안 닿겠어? 안 닿지. 이해돼? 근데 가까이 가긴 하겠지. 그걸 뭐라 그래? 점근선. 점근선이라 그러죠. 그죠? 가까이 가지만 절대 영원히 닿을 수 없는 선을 점근선이라 그랬고, 여기서 점근선은 x축인데 x축이라고 기억을 하는 것보다는 함수니까 y는 0이라고 기억을 하시는 게 훨씬 좋아요. 오케이? 오케이? x에다가 엄청나게 작은 값을 집어넣으면 극한의 개념으로 갈 수 있겠죠. 그죠? 이런 거지. 극한 배웠으니까 한번 써먹을까? x가 음의 무한대로 발산을 하고 있으면 a의 x제곱은 극한 값은 0이 나올 수 있어. 근데 이건 함수 값이 0이라는 얘기는 아니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x에다가 엄청나게 작은 값을 넣으면 0이랑 비슷하긴 하겠지. 근데 0은 아니잖아. 그지? 맞아? 이거는 0이긴 하지만 얘가 절대로 a의 마이너스 무한대를 대입했을 때의 값은 아니라고. 그러니까 점근선의 개념이 될 수 있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x에 작은 값을 넣으면 넣을수록 0에 가까워지긴 하지만 절대로 그냥 0이 딱 하고 나올 수는 없으니까 점근선이 x축, y는 0이 되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알겠어? 요런 특성을 하나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포인트로 잡을 수 있는 건 뭐냐면 y절편을 포인트로 잡을 수 있어. y절편은 어떻게 구해? 함수에서 y절편이 뭐야? 함수가 y축이랑 만나는 점의 y좌표를 y절편이라 그러지. 맞아? 함수가 y축이랑 만나는 점을 y절편이라 그래. 그러면 y축이랑 만나는 점이니까 어떻게 하면 구할 수 있어? x에 0 집어넣으면 구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럼 이 모양에서 x에 0 집어넣으면 얼마야? 1이죠. 그래서 y절편은 1이야. 이해돼? 그래서 여기가 1이에요. 이거 어려운 거 아닌데, 그러니까 뭔가 특징이 아닌 것 같은데 왜 설명을 해드리냐면, 나중에 이 지수함수를 갖다가 평행이동이나 대칭이동을 많이 시킬 텐데, 그럴 때마다 기준점으로 삼을 수 있는 게 y축이 편해서 그래. 왜냐면 x축이랑은 점근선이니까 원래부터 안 만나고 있잖아. 그지? 유일하게 축이랑 만나는 점이 y절편 하나밖에 없어요. 요것 때문에 이거 말씀드린 거야. 알겠지? 자, 다음에. 그러면 얘는 감소함수라며. 그지? 얘도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되는데. 얘는 이렇게 생겼어. 감소함수. 오른쪽으로 갈수록 떨어지고 있지. 그지? 감소함수의 형태죠. 얘도 똑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어. 정의역? 당연히 실수정지. 치역? 당연히 0보다 큰 숫자. 다음에 얘도 점근선 똑같이 있어. 마찬가지로 x축이고요. 요것보다는 y는 0이라고 기억을 하는 게 나중에 조금 더 유리하시고, 얘도 y절편 있는데 a가 1보다 크든 0보다 0이랑 1 사이든 x에다가 0 집어넣으면 계산하면 1인 거지. 그지? 그래서 얘도 y절편은 똑같이 1이야. 특성은 같아. 다만 증가하느냐 감소하느냐만 달라요. 여기까지 이해돼? 다 이해돼? 지수함수가 어려운 파트는 절대 아니야. 그냥 새로운 함수를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리는 거고, 이미 함수를 가지고 뜯어먹을 수 있을 만큼 다 뜯어먹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수함수 같은 경우는 그냥 쉽게 넘기시면 돼요. 뭔 말인지 알겠어? 솔직히 이 정도 그림 그려줬으면 나머지 평행이동, 대칭이동이나 최대 최소 같은 거 여러분들 충분히 하실 수 있어. 물론 설명은 해드리겠지만. 아시겠나? 이해돼? 그러면 이거 이어서 바로 평행이동, 대칭이동까지 가볼게요. 자, y는 a의 x제곱이라는 원본 지수함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원본. 아무것도 안 건드린 지수함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 할 거냐면 평행이동 할 건데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 할 거야. 오케이? x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 시킬 거야. 그럼 x 대신에 뭐 대입하면 돼? M 마이너스 x-m 대입하시면 되죠? 기억나니 얘들아? 기억나니? x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 시키고 싶으면 x 대신에 x-m 대입하시면 되고 y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 시키면 y 대신에 y-n 대입하면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저 지수함수의 식이 어떻게 되냐면 a의 x-m제곱 y-n 넣어야 되는데 데려올 거죠. 어차피 우변으로. 그래서 요렇게 되시면 돼. 뭔 말 이해돼? 이해돼? 그러면 지수함수를 평행이동했을 때 지금 이 두 개의 특성에서 변하는 게 있나? 또 지수함수를 평행이동을 시켰어. 그러면 이 네 가지의 특성 중에서 크게 변하는 게 있어? 점근선? 잘 봐. 정의역 변할까? 안 변해요. x에 못 넣는 숫자는 없어. 치역 변해? 당연히 변해. 점근선 변해? 당연히 변해. y절편 변해? 당연히 변해. 잘 봐. 원래 이렇게 생긴 지수함수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오케이? 그럼 내가 얘를 일단은 x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을 시켰어. 그럼 얘가 오른쪽으로 이동하시면 되죠. 이렇게. 이해돼? 이해돼? 여기까지 이해돼? 이쪽으로 n만큼 내가 이동을 시켜놨어. 여기까지 오케이니? 다 왔니? 여기까지? 그러면 이 상태일 때 정의역 변해? 안 변해. 치역 변해? 치역 변해? 이 주황색의 함수값으로 나올 수 있는 모든 애들 변해? 안 변해. 점근선 변해? 안 변해. y절편 변해? 그건 변했어. y절편이 좀 내려왔죠. 이해되시나? 그럼 내가 이 상태로 y축으로 n만큼, 음수만큼 내렸다라고 생각을 해볼게. 이렇게. 오케이? 그러면 얘는 정의역 변해? 안 변해요. 안 변해. 내가 이 자리에 못 넣는 숫자는 없단 말이야. 지수에는 아무거나 와도 돼. 허수 빼고 아무거나 와도 크게 상관없어요. 오케이? 우리 지수 법칙 다 배웠기 때문에 이 자리에 허수 빼고 실수는 아무거나 다 집어 넣어도 돼. 뭔 말인지 알겠어? 다 집어 넣어도 돼. 그러면 치역 바뀌었어? 바뀌었죠? 요때 치역은 어떻게 되냐면 원래는 치역이 0보다 큰 수였잖아. 그지? 근데 내가 n만큼 평행이동을 했으니까 누가 일단 변하냐면 점근선 자체가 변해. 점근선이 누가 되냐면 y는 n 하고 변한단 말이야. 뭔 말인지 이해돼? 원래 점근선이 y는 0이었는데 이 함수의 모든 구성 요소를 y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 시키니까 점근선이 y는 0이었잖아. 그지? y의 요소만 있는 직선이었는데 y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 시키니까 점근선이 y는 n으로 변하는 거지. 뭔 말인지 이해돼? 그래서 이 녀석의 점근선을 평행이동을 시키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려줘야 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점근선이 y는 n이기 때문에 치역이 어떻게 되냐면 y가 n보다 크다로 바뀌죠. 이해돼? 이해돼? 여기까지? 평행이동은 이 함수의 모든 구성 요소를 그렇게 평행이동을 시키는 거야. 근데 점근선은 y는 0, y의 요소만 있는 애다 보니까 y축 평행이동에만 영향을 받아요. 이해돼? y축 방향의 평행이동에만 영향을 받는 애기 때문에 y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했다? 그러면 점근선이 y는 n이 되고 치역은 그거보다 커야 되니까 y가 n보다 크다가 되시면 되는 거겠지. 여기까지 이해돼? y절편은 이렇게 평행이동 됐을 때는 딱히 뭐라고 할 수가 없어. 그냥 여러분들이 x에 0 넣어서 계산하시면 돼. 뭔 말인지 이해돼? 여기까지 됐어? 필기합시다.
자, 다음에는 대칭 이동 갑니다. 두 번째, x축 대칭. 함수 x축 대칭 시킬 때는 식을 어떻게 하시면 돼? x축 대칭 하려면 뭐 하면 돼? x를 마이너스 y를 마이너스 x축 대칭 하시려면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하시면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y는 a의 x제곱. 근데 좌변은 깔끔하게 y여야 되니까 마이너스를 우변 쪽에다가 갖다 붙여주면 이렇게 되는 게 x축 대칭이죠. 이해되시나? 별건 없어요. 그냥 그래프 그리면 원래 요거였다 하시면 x축 대칭 시켰으니까 요렇게 되시면 되겠지. 여기까지 오케이? 두 번째는 y축 대칭. y축 대칭은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지. 그지? 그러면 y는 a의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되시면 되겠죠. 그죠? 여기까지 이해돼? 근데 이제 꼭 이런 형태로 쓰지 않아도 요 마이너스를 밑에다가 먼저 계산을 해주면 요렇게 써도 똑같은 선택인 거지. 이해돼? 이거나 이거나 똑같은 거지. 지수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여기다가 먼저 계산해주면 역수되면서 사라지고. 저 이해돼? 재서 이해돼? 마이너스 제곱이니까. 이해되시죠? 그러면 얘도 별건 없어요. 원래 요렇게 생겼었다. 그러면 y축에 대해서 대칭을 시켰기 때문에 y축이랑 만나는 점을 똑같이 지나면서 이렇게 생기시면 돼. 어려울 거 없죠. 그죠? 다음에 세 번째, 원점 대칭. 얘는 x축 대칭이랑 y축 대칭을 전부 다 하면 되니까 이렇게 생겼으면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시나? x에도 마이너스, y에도 마이너스. 종합하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얘는 뭐랑 똑같은 거냐면 요렇게 생긴 거랑 똑같은 거죠. 여기까지 이해돼? 다 이해됐어? 그럼 얘도 별건 없어요. 원래 이렇게 생겼다. 얘를 원점을 기준으로 180도를 돌린다라고 하시면 요렇게 생기시면 되겠지. 여기까지 이해돼? 다 이해됐어? 여기까지 필기하시죠. 자, 오늘 개념은 여기까지고 바로 문제풀이 갑니다. 자, 32쪽이고요. 240번부터 가겠습니다. 풀이 없이 눈으로 푸는 문제죠. 그죠? 자, 다음 중 함수 y는 a의 x제곱. 그냥 아무것도 붙어있지 않은 기본적인 지수함수의 형태가 나와 있어요. 그죠? 자, 1번 그래프의 점근선은 x축이다. 맞아 틀려? 맞아요. 그죠? x축 y는 0이라 그랬지. 그지? 1번 맞고요. 2번 그래프는 0,1을 지난다. y절편이 1이냐고 물어보는 거랑 똑같죠. 그죠? 맞아 틀려? 맞죠?
3번 그래프는 1, 2, 4분면을 지난다. 맞아 틀려? 맞아요. 그죠? 4번 x값이 증가하면 y값도 증가한다. 맞아 틀려? 몰라. 왜냐면 밑이 1보다 큰 건지 0부터 1까지인지 안 알려줬단 말이지. 그지? 그래서 4번이 정답이에요. 그죠? 자, 다음에 243번. 자, y는 a의 x제곱 지수함수를 y축에 대해서 대칭하고 x축으로 4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5만큼 평행 이동하면 2,11을 지날 때 a의 값을 구하래요. 그죠? 예, 뭐 맨날 하던 문제죠. 지수함수라고 다를 게 없습니다. 자, y축 대칭 시켰으니까 어떻게 될 거냐면 y는 a의 마이너스 x제곱이 됐겠지. 그지? 여기까지 오케이? y축 대칭 했으니까. 그 다음에 얘가 x축으로 4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5만큼이니까 잘 봐. y는 a에 x축으로 4만큼이니까 x 대신에 x-4 요렇게 넣는 거지. 그지? 다음에 y축으로 마이너스 5만큼이니까 마이너스 5 요렇게 붙여주시면 되는 거죠. 김민진 자, 여기까지 다들 이해되시나? 됐어 여기까지? 다음에 얘가 a 값을 구해야 되는데 그거 구하라고 2,11 준 거지. 그지? 대입하시면 11은 a에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5 이렇게 생긴 거지. 여기까지 이해됐어? 이해됐어 여기까지? 그러면 11은 a의 제곱 마이너스 5고요. 그러면 a 제곱은 16이니까 a는 얼마? 플러스 마이너스 4가 될 텐데 그지? a가 음수인 건 있어 없어? 그런 건 이 세상에 없어요. 그래서 4가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247번. 자, 그림은 함수 y는 2의 x제곱의 그래프랑 y는 x를 나타낸 것이다. 이때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하랍니다. 그죠? 아, 그림이 좀 잘못됐네요. 그죠? 살짝 수정을 해볼까? 예. 자, 이렇게 있대요. 그죠? 이거 y절편인데 그럼 a 얼마? 1이죠? 이해돼? 그러면 이 점이 몇 컴마 몇이 되는 거야? 1,1이 되죠. 이해되니? 얘가 y절편이니까 1인 것까지는 오케이야? 오케이야? 근데 얘는 y는 x니까 x좌표랑 y좌표가 똑같은 직선이야. 그지? 근데 이 점은 y좌표가 1이니까 x좌표도 당연히 1이어야 되지. 그지? 그니까 b는 1이야. 여기까지 이해돼? 재호야 이해돼? 그러면 얘는 x좌표가 전부 다 1인 선이니까 c는 얘는 1, 얼마야? 2죠? 그럼 c는 2네.
이해돼? 그럼 여기가 2니까 다음에 뭘로 맞춰야 돼? 아, 여기가 2니까 얘가 2,2일 거고, 그지? 이해돼? 그러면 여기가 2인 거니까 쭉 타고 올라가시면 여기랑 만나는데 얘가 2,4잖아. 그러면 여기가 4,4라서 D가 4야. 여기까지 오케이? 다 할 수 있겠어? 다 왔어? 보비나 됐어? 그러면 이거 넓이 구하는 거 뭐 1도 아니지 뭐. 이만큼 3이고, 그지? 이만큼은 1이네. 그럼 너 정답은 3이네. 어렵지 않았죠?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 오케이. 일부러 조금만 나갔습니다. 오늘은 뭐 할 거냐면, 일단은, 잘 들으세요. 일단은 여러분들 숙제해온 거 먼저 고치셔야 돼. 알겠어? 고치시는데, 좀, 질문 좀 적극적으로 하시고, 최대한 1시간 반이나 1시간 안에 고친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알겠죠? 이해돼? 내가 항상 말하지만 어떤 문제를 보고 깊게 고민을 하는 게 수학을 공부하는데 엄청나게 중요한 방법이지만 그건 일정 수준을 넘어서야 효과가 있는 방법이라 그랬어. 내가 아까 미적분 원 특강 하면서 말했지. 나는 고등학교 때 어려운 문제를 맞닥뜨리면 눈을 감고 10초 동안 생각했다고. 그거는 나 정도 되면 충분히 효과가 있는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최소한 모의고사에서 한 84점 정도는 넘기는 수준이 되면 여러분들 혼자서 문제를 깊이 생각하는 게 매우 큰 의미가 있는 행동인데 아직은 우리가 쉬운 거를 하고 여러분들이 쉬운 거에도 좀 허덕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깊게 한 문제 한 문제를 고민을 하는 건 의미가 없어. 빠르게 선생님한테 질문을 통해서 해결을 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훨씬 더 좋은 학습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왜냐면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나중에 가서 여러분들이 깊게 생각을 했을 때 그런 것들을 하나씩 끄집어내오면서 문제를 푸는 거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체크리스트 작성하시고 숙제 고치는데 그거 최대한 적극적으로 질문해서 빠르게 끝내봅시다. 이해하셨죠? 그거 최대한 빠르게 다 끝내면 오늘은 지수랑 로그 계산하는 거 연습 좀 합시다. 여러분들 좀 빨리빨리 풀어가지고 문제 푸는데 연습이 좀 되게, 도움이 되게. 아시겠죠? 시작! 왜? 화내셔서 제서 옆에 아이고 네, 300원.